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소상팔경이 이제 서상강과 상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 하면은 되게 이 동양 사회에서는 뭐 특히 이제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통 팔경이다. 8군데의 경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팔경. 이 팔경을 이제 아름다운 경치 8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야후에서부터서 강천모설까지 8가지 경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하면은 항상 그것도 팔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관동팔경이죠. 관동팔경. 관동팔경이다. 강원도 쪽에 있는 그 8군데 아름다운 경치, 뭐 대표적으로 간성에 있는 청관정이랄지, 그 다음에 강릉 경포대, 뭐 고성에 있는 뭐 삼일포, 삼척에 있는 죽서룬이, 울진에 있는 망향정이니, 또 이런 데들 이야기죠. 양양의 낙산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평야에 있는 월송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동팔경,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그 이야기를 하죠. 관동팔경, 강원도 쪽에 있는 관동팔경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단양 쪽에도 또 팔경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자를 아름다운 또 정자 이야기할 때 팔대 정자니, 팔대 정자니, 팔대 정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동양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대표적인 장소 8군데. 그럼 뭐 왜 해필 7군데도 아니고 5군데도 아니고 8을 이렇게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때서 그 8이라는 숫자를 썼는가, 그건 잘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자, 8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8궤에서 나왔다. 자, 주역의 8궤. 주역 8궤에서 나왔다. 이 8궤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건천, 태택, 이화, 진내, 손풍, 감수, 간산, 곤지. 그래가지고 바로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 땅, 못, 바람, 우레, 그 다음에 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서 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8대 정자다, 또는 8군데 아름다운 경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팔경을 이야기하면서 소상팔경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정호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상반죽. 자, 여기 소상반죽. 소상반죽이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소강과 상강, 다시 말해서 소상강 일대에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를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붉은 반점이 이렇게 있는 대나무 반점, 그 대나무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소상강 일대가 이 반죽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얽혀져 있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소상반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양 사회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를 통상 우리는 요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순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순시대. 자,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였다. 알다시피 중국의 역사는 아직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왕조는 일단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요순임금 다음에 하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임금이 이제 우임금이에요. 우라는 우임금인데, 우임금 이전에 여순임금, 여순시대 때 이 순임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소상반죽입니다. 순임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영임금께서 왕위를 순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가장 현자가 누구냐? 그러게 순이라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순임금에게, 순이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이렇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국 역사에 보면은 논해에서 공자의 항맥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증자라는 사람이죠. 보통 효를 이야기하면은 효우 사상을 이야기하면 증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초적인 것은 바로 순임금이었다. 그래서 순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효다. 그런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이제 큰 제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에게 양위를 하려고 하면서 미리서 이제 요임금이 자기 딸 두 사람을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과정이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는가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보냈던 그 딸이 이제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을 동시에 자매 모양이죠. 두 딸을 동시에 시집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도 아주 화목하게 이렇게 잘 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점검을 해본 이후에 바로 이제 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죠. 이 순임금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옛날 황제들은, 임금들은 백성들이 잘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쭉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이제 순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임금이 순임금께서 순행을 하시는데 어디를 하냐면은 지금 있는 동정호 일대에, 요즘 같은 이제 호남성이지요. 호남성 일대를 이렇게 뚝 순행을 하는데, 그때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제 왕비, 이비라고 통상 이야기입니다. 아황과 여영, 이비. 아황과 여영의 이비 두 왕비를 데리고 남쪽을 이렇게 순행을 하는데, 이제 남쪽이니까 굉장히 이제 호남성 일대니까 덥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호에 있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동정호 안에 아름다운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섬들을 군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군산. 군산도. 이 군산이라는 섬에 이제 여행과 아항은, 이비는 쉬고 있고, 날씨가 더우니까. 근데 순임금만 이제 호남성 일대를 이렇게 순행을 하는데, 남영산맥이라는 그 산에 소개되어 있는 산이 창우산이라는 산이에요. 창우산. 이 창우산 일대를 가시다가 사냥하다가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순임금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요 이비가, 아황과 여영 두 이제 왕비가 순임금을 찾아가는 도중에 찾아가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소강과 상강 일대, 특히 이제 상강 일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빠져 죽게 됩니다. 강에 투신 자살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 뿌렸던 피눈물이
바로 이 대나무 가지에 이렇게 옮겨 가지고 대나무 가지에 뿌려졌던 피눈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죽, 반점을 때 이제 반죽, 붉은 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대나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상 반죽입니다. 그래서 이 서상 반죽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인의 그 이제 절개. 자, 여인의 절개를 표시하는 거, 이제 확대해가지고, 충신을 상징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이 절개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죠. 이, 순임금에 관련돼서 예언과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중국 문학사의 아주 최고 시인으로 시선이라고, 시의 신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태백 같은 선생 같은 경우에가 바로 이 전설을 주제로 해가지고 쓴 시가 원별리라는 시, 아주 원별리라는 시. 자, 원별일이.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머나먼 이별이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장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호산붕, 상수절, 창호산붕 상수절, 축상지류, 내가멸. 창호산이 무너지고 산붕 무너져서 무너지고 상수, 아까 이야기했던 상수, 상강의 물이 다 끊어졌다. 다 말라서 포타졌다. 없어졌다. 하면은 죽상. 대나무에 아까 대나무에 그 피눈물이 뿌려져가지고 불게 되었죠. 죽상 지류. 그 대나무에 뿌려지는 피눈물이 죽상지루. 피눈물이 드디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창호산이 무너지고 상수의 물이 다 끊어져서 없어지면 그때 대나무에 있는 그 피눈물 자국이 내가멸, 없어질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절개가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호산이 무너질 리도 없고 상수 강물이 다 마를 리도 없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죽상에 있는 그 피눈물 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황과 여영의 남군에 대한, 순임금에 대한 그 절개가 영원토록 갖다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제목이 이백이 지었던 이 악부시의 제목이 원별이라고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이 소상강, 특히 상강에 관련해 가지고 이 상강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구론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론. 자, 구론이라는 사람 혹시 중국 문학사라든가 중국사에 대해서, 중국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론이라는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간이대부,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신의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구론을 이야기하는데, 구론은 대개 BC 340년 무렵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주변의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자살한 사람이에요. 340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면은 맹자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시대 동시대의 과언이 아니라 동시대의 사람이죠. 이 굴언은 초나라면은 남쪽 지방이죠. 지금 호남성 일대. 이 초나라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제 충언을 이렇게 왕에게 이제 회왕에게 권하다가 결국은 간신배들의 모함에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명나수라는 데에서 명나수라는 데에서 거닐다가 물에 투신해서 이제 빠져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명나수라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 상강에 큰 상강을 형성하고 있는 지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어떤 책에 보면은 구런이라는 사람이 빠져 죽었던 데가 명나수라고 대부분 나와 있지만은 상강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강과 명나수는 사실은 같지요. 상강은 동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만은 명나수는 상강을 이루는 큰 지류, 대표적인 지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강이나 명나수나 이제 같게 볼 수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런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좀 더 이 구런이라는 사람은 특히 뭐 초사를 이제 형성시켰던 그 이제 사람인데 구런의 초사하면은 아마 후대에 와서 중국 문학사에 가장 큰 영향을 특히 서사시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그렇게 문학사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정치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대충신이지만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봐도 이렇게 엄청난 후대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구런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여기에 얽혀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런이라는 사람이 이 명나수에 다시 말해서 상강에 빠져 죽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홀로 독야청청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간신들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상강 일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머리를 풀고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노인이 어부가 지나가다가 구런을 보고 당신은 초나라의 대부 구런이라는 사람 아니요? 근데 어째서 이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떠돌아 다니느냐? 그러니까 구런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시기가 이거였습니다. 거세 개탁. 아독청. 중인개취. 독성. 거세 세상을 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 개탁 탁할 탁자지요. 세상에 모두 다 혼탁해 갖고 있는데 아독청 나만 홀로 맑고 깨끗했고 모든 사람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갖고 있는데 개취 취할 취자지요. 모든 사람이 취하고 있는데 독성 나만 참길 성자입니다. 나만 홀로 깨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간신들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 뭐 이런 시기를 아주 유명한 시기를 남겼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까 서상 8경에서부터서
서강과 상강에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봤는데, 나름대로 아까 경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장소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전설적인 이야기 또는 실질적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풍주적인 그런 차원이라든가 혹시 중국 여행을 가시면은 이런 정도를 조금 이렇게 알고 호남성 일대 특히 동정호 일대 이걸 다니시면서 연상을 해보면은 혹시 여행 도중이라도 보다 더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